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운업, 그리고 조선업과 관련해서 이제 해운비가 계속 뜀에 따라서 해운업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또 대한해운이 상한가에 갔던 이날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해운비가 이제 상승을 함에 따라서 해운업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수요가 많아서가 아닌, 그러니까 운임이 많아서가 아니라 운임이 코로나 때문에 워낙 또 업종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운임이 없어져서 공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격이 비싸진 건데, 이거는 사실상 뭔가 지속적으로 호재로 계속 반영되는 뭐 그럴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뭐 해운비 인상이 운임비 인상이 악재는 아니고 당연히 뭐 좋은 내용이긴 하니까, 단기든 뭐든 이어지고 있고 하니까,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상한가 이후에 여기서 버텨주고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때 얘기를 했던 내용이 뭐 대한해운 이런 해운업에 호재가 아니니까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대한해운 같은 경우를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면, 자, 거래량이 역대급이죠. 물론 뭐 이렇게 길게 보면야 이렇게 튀었을 때가 있는데도 역대급이긴 하네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상장일의 최대 거래량이었는데, 원래 최근에 보시면은 이 종목이 거래량이 요렇게 나오던, 근데 뭐 만주 뭐 천주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변동성이 되게 없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완전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그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종목이긴 한데, 변동성이 조금 적었던 종목. 이 변동성이 적고 거래량이 그냥 거래량으로 보면은 적은 편은 아니에요. 이런 종목 이 정도면 몇십만 주 이런 거 매매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변동성이,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관련된 변동성도 포함이 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튀었던 때가 있긴 하지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봐야겠죠. 요 몇 년 전, 2017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2019년에 보면은 되게 뭐 중간중간 이게 보이긴 하지만 임팩트가 없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요런 거래량인데, 지금 이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이 19년보다는 더 중간중간 튀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후에 거래량이, 그래서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을 때는 크게 나오지만, 다시 거래량이 죽었을 때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고가를 만들고 죽을 때 그래도 좀 버티다 또 반등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재미없게 줄줄 흐르느냐 이런 이 고가를 만들고 나서의 향방이 정해질 텐데, 그래도 이제 해운업이 이제 운임비와 관련해서 현재 이렇게 재료가 나와서 상승을 하는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뭔가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뭐 사실상 이 긴 시간 동안 2017년에 한번 크게 뛴 거, 그 이후로는 그냥 계속 기어간 게 이 업종, 그리고 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장황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얘를 고가에 살 필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제가 고가에 매수하는 거를 뭐 이렇게 추천하면서 얘 여기서 사세요, 뭐 우리 기술 투자 5,000원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기술 투자 5,000원 간다고 뭐 이런 자리에서 막 사라고를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지금 이 호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향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사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재료가
자주 나오는 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주로 왜 제가 혈장으로 이렇게 밀었던 종목을 보면은 시노펙스라고 해서 얘가 이제 이때 우리가 혈장으로 시작을 했던 종목인데 혈장뿐만 아니라 뭐 수소차 테마도 있고 대북주도 있고 되게 많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 이게 문어발이라고 해서 뭐 여기도 엮이고 저기도 엮이고 이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 대한해운 같은 종목은 사실 정말로 얘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 아니면은 전혀 테마, 이슈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 좀 길게 고생을 하고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뭐 개잡주고 뭐 이렇게 뭐 실적이 개판이고 이런 기업은 아니고 양호한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장투를 한다고 해서 상패를 당하고 뭐 이럴 건 없는데 근데 이제 탈출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데 혹여나 고가에 매수를 했을 때 잘못될 수 있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이 내용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고 오늘 얘기할 메인 내용은 뭐냐면 저희 해운 얘기는 그렇고 제가 이 대한해운 얘기하면서 조선업이 같이 뛰었단 말이에요. 조선업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뛰었어요 이날. 그때 이제 제가 조선업 하면은 항상 추천을 하는 종목이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이 있다고 했습니다. 얘네 종목은 이제 본행제를 두 기업이 독점을 해서 뭐 삼성중공업이니 현대미포, 조선이니 이런 대형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하면은 본행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요. 이거는 예전에 추천할 때는 또 공급 계약이 최근에 또 뭐 올라와서 공시를 보여드리고도 했었습니다. 뭐 하나만 그냥 살짝 보고 갈까요?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맨 위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아이고 LNG 및 LNG가 포함되는 걸 보고 본행자재 공급 계약이라고 해서 상대가 누구냐 현대중공업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본행제를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게 해운료 인상 때문에 물론 연결하면은 조선업에도 당연히 좋죠. 왜냐면 해운비 인상으로 지금 뭐 공급이 없어서 뭐 이게 늘어났든 어쩌든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인상이 되고 하면은 당연히 이 운임을 더 많이 하려고 할 텐데 그럼 뭘로 운임을 해요? LNG 선인이 뭐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조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을 맡기고 배를 그래서 가져와야죠. 근데 그게 지금 막 강세를 보이고 있는 동안 운임비가 막 상승하는 동안 갑자기 조선사에서 뭐 배를 막 하루 이틀에 뚝딱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이게 연결해서 기대감으로 같이 그래도 하나의 큰 테마다, 큰 산업이다 라고 해서 같이 가는 게 뭐 비정상적인 상승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운임비 자체도 수요가 막 지금 늘어나고 막 뭐랄까요? 운임 자체가 막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공급이 못 받쳐줘서 상승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까지 이제 대한해운 상한가 간 거 보고 막 고가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뭐 급등하는데 올라타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맞게 뭐 사실 대한해운도 그렇지만 이틀간 상승이 이어지지 않고 뭐 장중 상승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종가 하단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또 이어지니까 같이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같이 가는 모습이 보여요. 뭐 그래도 이렇게까지 같이 가니까 일단 같이 가는 게 지속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확인은 됐기 때문에 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본도 오늘부터는 일단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일단 동성화인텍은 박스권을 의미 있게 돌파를 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또 내려온 게 아니라 상방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머리를 디미는 시점이 될 수 있는 거고 한국화본은 뭐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얘는
바닥 찍고부터 한번 과하게 치고 내려와서 추세 복귀해서 치고 복귀 치고 복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전고점을 노려볼 수 있는 뭐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조선주도 이제 같이 보는 게 맞다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거기에 그냥 같이 움직이니까 라고만 할 거는 없고 10월 세계 선박 수주 1위 한국조선이 10월간 이제 수주 1위로 전 세계 70% 수주. 물론 달 단위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건 기사가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어요. 뭐 10월만 1위를 하고 다른 달에는 뭐 밀린다든지 아니면 연 단위로 치면 또 밀린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사실 의미가 없는 이거는 이 조사 발표잖아요. 하지만 일단 뭐 이렇게 카타르 수주 이후에 그래도 조선 수주하는 거 자체에는 큰 문제 없이 그래도 뭐 장밋빛으로 막 계속 꽃길을 걷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얼어붙어서 산업이 이제 뭐 죽겠네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계속 4개월 연속이라고 하죠. 4개월 연속 1위를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수주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동성화인텍 한국화본의 그 독점이라서 공급 계약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럼 쟤네는 계속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같이 움직이는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봐도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을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물론 아무리 지금 뭐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그냥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사라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매매하진 않죠. 그러니까 얘가 막 고가 돌파할 것 같고 막 잘 가요. 사고 싶어요. 올라타야 될 것 같아요. 막 지금이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 같은 이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다시피 뭔가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뭐 이게 막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틀 만에 상승했다가 끝나고 이런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상승 그 급등주 뭐 재료 나와서 막 뛰는 종목들에서 하루 이틀 뛸 거 얘네 며칠을 나눠서 뛰죠. 거의 뭐 2주가 걸리고 뭐 이런데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 HMM만 보더라도 이게 그냥 계속 추세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추세적인 저가 고가를 높여가는 상승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그 운임비 그 그런 구간에서 이제 좀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또 얘를 보면은 사실 되게 뭔가 이제 또 신규로 이 운임비와 관련해서 잡기는 조금 부담되는 상황인 거죠. 얘를 보기.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나와도 계속 더 잘 갈 수가 있어요. 버티다 가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어서 가고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근데 운임비 인상과 관련해서 해운업 관련주라기보다는 조선주를 보는데 조선주에서도 본행제를 독점하는 이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을 보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방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종목들은 결국에는 길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그 추세적으로 이어지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뱉었다가 이게 상승 하락 상승 조정 이게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높아져 가는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또 이렇게 내려오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상황이 좋아서 뭐 조선 수주도 좋고 운임비 때문에도 좋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가버린다 또 나중에 보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또 내려오고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목의 산업에 그러니까 산업과 관련된 이 종목들 몇 개의 특성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는 보고 있되 오늘 굳이 돌파 매매를 볼 종목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돌파 매매보다는 무조건 눌림목이 항상 유리한 종목이란 거. 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인 거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돌파 매매 자리가 아니라 적어도 눌림목
더 좋으면은 이 상방 추세가 잠깐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쉴 때나,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올라와서 요런 자리들인 거죠. 요런 자리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오늘이 저가야 이렇게 사진 못하더라도 요 캔들까지 보고 이럴 때라도 사야지. 그래도 얘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사실상 박스권 상단 정도니까, 만약 여기까지 안 나왔다고 쳤을 때 이 구간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려와도 하단일 뿐인 거고, 어차피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있으면은 또 이어가니까 이런 자리에서라도 사야지. 이게 이어질 때 이런 상승이 나오면 조금 뭐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급박해지지 않고 좀 쉽게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임비에서 조선까지 이어져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번에도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이고, 이 두 종목은 이렇게 돌파 매매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눌림목 자리에 사는 거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